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검단 스마트 도시 리빙랩 운영을 맡게 된 경성대학교 남강우라고 합니다. 오늘 리빙랩 발대식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성대 팀은 이번 리빙랩을 통해서 인천도시공사와 LH와 함께 시민 여러분들과 인천 검단 스마트 도시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유를 하고요. 전체 화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오늘 그 교육 자료는 스마트 도시란 무엇인지 그리고 리빙랩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개의 파트로 저희가 나누어서 구성을 했고요. 먼저 스마트 도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행 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는 알다시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또 많은 기회가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에 모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를 또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또는 소득 불균형에 따른 그런 문제, 자원 부족의 문제라든지 공기 오염이라든지 또 집중호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은 그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얼만큼 문제가 발생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을 때는 그저 도시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어느 정도 문제 원인도 파악하고 진행 과정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해결책을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리얼 프로블럼, 좀 구조화된 문제들이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도시, 이런 스마트 도시가 제공하는 그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때 우리는 그저 문제라고 했던 도시 문제들을 이제는 조금 더 구조화시켜서 해결 가능한 문제로 바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 같은 이제 컨설팅 기관에서 2017년에는 이런 기술들을 지능, 디지털, 메쉬로 나누었어요.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들, 그리고 가상현실이나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블록체인과 같이 서로 다른 생태계를 연결하는 메쉬 관련 기술들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2020년 들어서면서 가트너가 10대 전략 기술을 딱 두 줄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사람 중심의 기술이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공간에 관한 기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간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요. 모든 스마트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해서 사람 중심의 기술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보다 휴머니즘이 살아 숨쉬고 더 민주화되고 시민 참여가 늘어나면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스마트 도시에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 도시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도시하고 하면 떠올랐던 것이 바로 이런 관제센터 같은 곳이었죠. 물론 관제센터도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어요. 특히 인천은 이런 스마트 도시에 굉장히 선두주자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가 뭐 다른 곳에서 강의할 때도 인천의 사례를 많이 들어요. 인천 스마트 도시계획이나 뭐 인천 송도의 어떤 관제센터의 이런 이야기라든지. 근데 좀 더 이제 스마트 도시가 발전하면서 이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응하는 도시의 어떤 능력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관리의 시대, 예측하고 미리미리 대응하고 그래서 사고나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미리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관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는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쓰고 있는 그런 어떤 디지털 흔적뿐만 아니라
CCTV로 수집이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모빌리티의 이동 또는 카드 데이터 또는 교통 또 카드 같은 움직임과 관련된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잘 모아서 보다 도시가 좀 편안하고 좀 안전하고 또 효율적이고 그래서 행복한 도시가 될 거냐. 이런 데이터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는 자 우리가 좀 도시를 개발은 해야 되는데 친환경적인 즉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잘 써서 좀 더 도시의 건물들의 굉장히 친환경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쌓여가는 의료 데이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질병을 예측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산업화해서 헬스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이제 공모전이라든지 새로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인천시에서. 이런 투명한 정보들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그런 투명한 정보들을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지역 발전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도시. 이것이 결국은 스마트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뭐 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교통의 흐름, 주차장의 어떤 미스매치되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든지 최근 쓰레기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그 쓰레기 어떤 자동 수거나 분류 문제라든지 또는 교통 문제 중에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이용해서 스쿨존에서 정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그 미세먼지를 대기 정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 사례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 도시의 종류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국토부에서 구축한 거나 또는 행안부에서 이제 구축한 그런 서비스 목록을 보더라도 수백 가지 스마트 서비스가 있는데 이 모든 서비스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공간 계획을 세우고 또 그거를 어떻게 잘 운영할지에 대한 혁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서비스를 결정해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도시가 좀 더 스마트 도시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도시를 선정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어떤 분야에 이제 서비스를 할 거냐, 범위, 교통, 환경, 에너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스마트 서비스가 어떤 거지? 라는 거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죠. 지역 주민들의 경험,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의 니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는 잠재력은 또 무엇인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종류를 정하고요. 그다음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됩니다. 어떤 서비스부터 빨리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인지 문제의 시급성이나 또는 사업화를 통해서 지역 산업화할 수 있는 잠재력 이런 것들도 우선순위의 고려 요소가 되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서비스 수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수준은 항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 수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여기에 도입될 서비스의 수준은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 너무 과도한 서비스는요. 지속 가능할 수가 없겠죠. 많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꼭 필요한 서비스의 수준을 또 찾아내는 그런 어떤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스마트 도시는 전국에 굉장히 많은 스마트 도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인천이 또 그게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경기권에서도 뭐 화성이라든지 하남, 부천, 고양 등지에서도 뭐 인천시의 그런 어떤 서비스들과 함께 경기권에서는 스마트 도시가 굉장히 그 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리빙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빙랩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찾아야 되겠죠. 서비스가 도입될 문제는 무엇인지.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리빙랩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을 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대안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시민들의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가다듬어서 대안의 형태로 일단 만들어 봅니다. 대안이죠, 아직은. 대안의 형태로 만들어 보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사용자인 시민들이 컨퍼런스, 즉 토론하고 서로가 의논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사용자 컨퍼런스 리빙랩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다시 그 다듬어진 그런 대안을 기업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번 더 다듬어서 이제 실제 현장에 투입하게 되는 거죠. 현장에 투입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장에 투입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설치를 종료하기 전에. 그게 바로 사용자 테스트 리빙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 리빙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스마트 서비스를 선정하고 가다듬어서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혁신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리빙랩이 갖는 의미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 왼쪽은 샌프란시스코도 이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해서 샌프란시스코 파킹 시스템이라 그래서 SF 팍이라는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할 때는 주차비를 좀 올리고요. 좀 한가할 때는 주차비를 좀 낮춤으로써 좀 주차를 하려는 수요를 가격으로 조금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어디에 얼마의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뭐 카카오 택시 같은 그런 어떤 앱을 지금 오른쪽에 놓았던 것입니다. 사실 카카오가 카카오 택시를 만든 것은 아마도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카카오 택시를 만들고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조금 대중교통이 살짝 불편한 동네에 약간 언덕 위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카카오 택시를 이제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탈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카오 택시가 원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기술 혁신이었는데 대중교통을 좀 더 활발하게 활용하게 되는 그런 사회혁신의 성격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는 사회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즉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요소가 이제는 필수적입니다. 쓰레기 문제, 안전 문제, 또는 어떤 혼자 계신 노인분들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이지만 결국은 혁신적인 기술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회혁신이 기술혁신과 통합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또는 정부기구 등을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기관들, 협회들이 일단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주체들이 어느 공간에서 모여서 함께 이제 경제 활동을 해 나갈 건데 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 바로 연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기업과 개인과 지원 기관들 간의 교류 네트워크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바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결국 혁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바로 리빙랩은 바로 이런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주체들이 만나는 교류의 장을 만든다는 데서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기술혁신과 시민들의 사회혁신이 이렇게 리빙랩을 통해서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기업에도 도움을 주고 또 지역에 도움을 받는 그런 어떤 서로의 윈윈되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리빙랩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리해 보면 시민들이 리빙랩을 참여하고 나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요. 시민들이 소통하고 협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그 지역의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리빙랩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니즈를 들여다보고 소통하고 기업과 같이 협력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 사회에 포용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도움이 되느냐면 이런 스타트업이나 또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시민들의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시장 어떤 진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 혁신에 또 실험의 장도 제공하지만 시민들이 같이 또 협업해 주니까 같이 또 만들어가는 그런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 해결과 기업의 또 산업 생태계를 연계하는 그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빙랩의 사례를 잠깐 보면 덴마크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폭우에 강한 도시를 좀 슬로건으로 해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시청의 기술환경국은 환경 정책을 이제 수립을 해나가겠죠. 그리고 민간 협력 기구들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 사용률을 증대하는 방안들을 서로가 논의해 간다든지 또는 대학에 있는 연구센터 같은 데서는 폭우에 강한 도시를 위한 기술들을 연구한다든지 또 기업에서 발생하는 어떤 슬러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이오 에너지화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각 파트별로 리빙랩을 이제 만들어서 서로 전략적인 리빙랩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또는 민간이 또는 정부 또는 시청 또는 시민들이 다 함께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리빙랩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사타마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게 있죠. 왼쪽 위에는 플렉시 스페이스라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어떤 주제로든지 모일 수 있도록 아주 플렉서블한 스페이스, 즉 공유 공간인데요. 이름이 이제 플렉시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여기에서 모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게 해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유도하기도 하고요. 맨 밑에 있는 것은 혁신가 클럽이라고 그래서 이 칼라스타마에 진행되는 스마트 사업을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 자칭 혁신가라고 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의논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주민과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서 이 칼라사타마의 리빙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아주 그냥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요. 예를 들면 이 여학생은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친구들과 이렇게 대여 가능한 아주 큰 슈퍼 키친에서 음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지역사회 봉사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내 지붕에서 샐러드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리빙랩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실천들, 그런 실천 가능한 주제들을 시민 스스로가 만들고 기업이나 정부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지역의 변화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모여서 행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동안 저희 이제 경성대도 많은 리빙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IoT 실증 단지를 저희가 2016년, 17년 이렇게 3년간 이렇게 해왔었고요.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과 같은 원도심 지역의 문제 해결하는 거라든지
5-1에 이제 뭔가 스마트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담마을에 행복도시 리빙랩을 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화성 동탄 2에서도 저희가 또 리빙랩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인천 검단 리빙랩, 즉 시시성계 단계의 리빙랩을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리빙랩은 구도심 신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 성장 단계에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리빙랩이고요. 기존의 도시 또는 원도심은 이렇게 거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주로 의논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화성동탄이나 지금 이렇게 인천 검단 신도시는 아직 입주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이고, 특히 인천 검단 신도시는 지금 시시설계 단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또는 유사한 주거지의 주민들, 이런 분들을 다 오픈해서 검단 신도시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미리 한번 신도시가 앞으로 가야 될 곳, 그리고 가야 될 것,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리빙랩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간략한 설명을 마치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도시는요,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하느냐. 그래서 뭐 분야별 시스템도 있습니다. 뭐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도시계 복지, 에너지라든지 또는 시민사회 시스템도 있고 정부기관의 시스템, 기업들, 협회들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들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결국은 하나의 솔루션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솔루션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마트 도시는 어떤 하나의 서비스가 그 도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 여러분들과 같은 바로 주체들이 참여하셔서 이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버넌스가 우리 동네를, 우리 지역을, 우리 도시를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거기에 필요한 이제 스마트 솔루션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도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이 리빙랩이 바로 그 창의적 소통으로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리빙랩을 통해서 기업의 솔루션을 시민들이 만나고 또 제안하기도 하고 또 가꾸기도 하고요. 만들기도 하고 또 발전시켜서 또 그것을 테스트까지 하는 이것이 바로 리빙랩입니다. 그렇게 이 리빙랩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목표에 다다르게 하는 사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감히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발대식이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스마트 도시 그리고 리빙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꼭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